매주 월요일마다는 책을 한 권씩 소개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될 법한 책을 한 권씩 소개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내 몸 혁명, 클린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합니다. 클린이라는 책은 알레한드로 용거 박사가 쓴 책인데, 이분은 심장 전문의이자 내과 전문의예요. 근데 수련이 기간 도중에 너무 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고 과로하는 과정에서 엄청 질환을 많이 앓게 됩니다. 가슴 통증도 있고요.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게 되고,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하게 되는 그런 우울증도 같이 앓게 되고요. 근데 이런저런 치료 방법을 많이 써봤는데도 그게 치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명상과 디톡스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후로 점점 그걸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때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클린 프로그램이라는 걸 개발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소개 내용입니다.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약 3주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도 피곤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눈 흰자위가 탁하고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하다, 피로 후에 회복이 느리고 상처 회복이 더디다, 그리고 몸이 늘 무겁고 어딘가 붓는 느낌이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부쩍 심하고 머리가 멍하다, 매일 시원하게 대변을 보지 못하고 속이 더부룩하다, 그리고 달거나 짭짤한 간식, 밀가루 혹은 유제품이 심하게 당긴다, 이런 증상 중에 몇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은 이 클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이 윤거 박사가 이런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을 때 2주 정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주변 병원 동료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세상에 10년은 젊어 보인다, 몰라보겠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3일 후에 피로와 배고픔, 두통이 사라지게 됐고요. 그리고 7일 후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속이 좀 더부룩하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죠. 그리고 2주째 됐을 때는 우울증하고 그 잔재 증상들이 말끔하게 사라졌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10대 이후로 맛본 적 없던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클린은 어떤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라고 말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소화기에 휴식을 주고 몸의 해독 능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 이론의 근간은 모든 것은 대장에서 시작된다, 모든 건강과 질병은 우리의 대장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대장은 우리 몸의 국토항보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그런 기생충, 박테리아, 그리고 나쁜 세균들로부터 우리 몸 안쪽으로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국토항보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흡수한 영양분들도 이 소화기에서 혈관계로 들어가기까지는 요 이로운 박테리아들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 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약 900g 정도가 되는, 거의 1kg에 가깝죠. 900g 정도에 가까운 우리 몸에 있는 이로운 박테리아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자가 제2의 두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머리에 있는 두뇌 세포만큼이나 창자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 알레한드로 율거 박사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우리 행복감과 우울감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창자에서 약 80%에서 90%가량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리고 우리 창자의 상태가 우리 기분까지 결정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자의 이런 시스템들은 대뇌와 필요할 때는 두뇌와 좀 별개로 움직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그 기능을 따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 변비, 우울감, 부종, 알러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의 해독 기능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우리 몸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마시는 오염된 공기, 그리고 바르는 화장품이나 우리 옷에 있는 화학 제품들, 그리고 음식물을 담게 되는 이런 용기, 플라스틱 용기에도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에 가장 많은 유해성분들이 들어있는데, 항생제, 농약, 그리고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가축들을 빨리빨리 키우고 우유를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주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흡수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런 독소들이 좋아하는 곳이 지방이에요. 근데 지방은 우리 두뇌에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지방 분포가 높은 곳이 두뇌라는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이상이 있을 때 신경계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간이 이렇게 지방에서 분리해져 나온 독소가 혈관계로 가서 혈관계가 마지막으로 배출되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혈관계에 들어온 지용성 분자는 수용성 분자로 꼭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소변으로 원활하게 배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간세포에 있는 그 시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효소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효소분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그 지용성 분자가 수용성 분자로 변하면서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는, 이런 해독 과정에도 우리가 무조건 굶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항산화 물질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이런 영양소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클린 통합 5단계 프로그램은 이 클린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여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좀 찌뿌드드하고 멍하고 몸이 무겁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게 그런 불필요한 잉여 음식들 그리고 안 좋은 음식들을 소화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이면은 그런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12시간 간격을 지켜 몸을 회복시켜라. 식후 8시간 이후가 돼서야, 식후 8시간이 돼서야 우리 몸은 해독 과정에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시간 정도가 지나야 우리 몸에 있는 안에 있는 그 깊숙한 노폐물들까지 다 해독이 가능하게 되는데, 총 12시간이죠. 처음 시작하기까지가 10시간, 그리고 해독하는 시간이 4시간. 그래서 이걸 12시간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공복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녁을 만약에 7시에 먹었다.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 7시에 먹으면 12시간의 시간이 확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저자는 12시간 간격을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의 산도를 낮춰주고 우리 몸에 좋은 이로운 박테리아를 밀리게 해주고요. 그리고 간 건강을 지켜라. 또는 항산화 물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줘서 해독 과정에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독소 제거를 강화해라. 이런 과정들을 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 좀 더 원활하게 작동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자가 얘기하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독소를 쌓는 음식과 독소를 제거하는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면 되겠는데, 글씨가 너무 작죠? 알아보시기 힘들죠? 그래서 추려봤습니다. 좋은 음식들에는 싱싱한 과일은 물론이고 차가운 심일성 어류, 양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이 있고, 대두를 제외한 각종 콩류 이런 것들은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렌지, 딸기, 바나나부터 해서 유제품, 우유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유제품과 달걀, 치즈, 그리고 밀과 옥수수, 보리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밀이 들어있는 물질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음식이 빵, 과자, 그쵸. 우리가 굉장히 맛있어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밀가루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여서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날생선,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를 굉장히 제한하는 편이 좋다고 하죠. 그리고 알코올, 커피, 매일 아침 한 잔씩 꼭 마셔야 되는 그런 커피들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제된 설탕, 꿀, 달달한 음식들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두 제품, 두부나 두유 이런 것도 몸에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식단을 한번 꾸려봤을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클린 프로그램에서는 아침하고 저녁은 간단한 주스나 스프로 해결을 하고요. 점심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사 같은 그런 식사를 함께 하게 되는데, 그거의 예시가 이렇습니다. 샐러드와 구운 참치와 채소 볶음, 그리고 닭가슴살 구이, 김말이 너트밥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아침 저녁은 당근 생강 수프, 그린 주스 이런 것들로 때우게 되고요. 이걸 보시면은 근데 외국의 식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좋은 유기농 야채, 과일 이런 것들로 식단을 채우면은 굳이 같은 목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몸에 맛있는 음식과 확실히 몸에 건강한 음식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 몸의 해독을 도와주는 음식을 조금 더 구분해서 오늘부터는 한번 식사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